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뉴욕 상황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장 3대 지수가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전해졌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교적 조용히 움직였던 시장에서 주 후반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한 것인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증시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다우존스는 1.8% 하락한 41,19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는 1.3% 내림세, S&P 500은 1.1% 하락하면서 6,000선을 이탈했습니다. 금요일의 하락으로 주간 단위로 봐도 지난주에 3대 지수는 모두 약세를 보이게 됐는데요. 다우지수가 가장 많이 밀려 한 주간 1.3%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약 0.5%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3일 이른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방공망 그리고 군사 목표물을 집중 타격했는데요. 이후에 이란 역시 탄도미사일을 앞세워 대규모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양국의 충돌이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어를 위해 자국의 군사 자산을 동원하며 확전 우려까지 커진 상태에서 시장은 충격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특히 유가가 금요일에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WTI 7월물 기준 7.3% 급등한 72.98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장중에는 14% 넘게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브렌트 7월물 역시 전일 대비 7% 상승하며 배럴당 74.2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일일 상승폭으로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최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을 주시하며 유가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란 내 석유 생산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유조선 공격까지 감행하게 될 경우 원자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기에 JP 모건에서는 해협이 봉쇄되거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유가로는 최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급작스레 이렇게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빅스지수 역시 급등하면서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꼽히는 20선을 단숨에 넘어섰는데요. 반면에 안전자산은 수요가 증가하며 금값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 기준 금선물은 1.6% 상승한 3,457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 부근에 다시 한번 다가섰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게 되면서 종목들이 대다수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M7부터 보겠습니다.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하락했는데요. 결국 시장의 분위기에 압도되며 엔비디아는 2% 내렸고 애플, 메타 등이 1%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M7 가운데 테슬라가 유일하게 1.9% 상승하며 325달러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이후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관련된 뉴스로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13일 자율주행차 출시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출시하려면 허가 제도가 필요하게 돼 있고 현재는 수년간 걸리는 그런 절차인데 이 절차를 수개월 정도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며 주가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지배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가가 급등했듯이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고 방산주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쉘, 엑슨모빌, 쉐브론, EOG 리소시스, 그리고 코노코필립스 등이 상승했고요.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은 3.8%나 급등한 4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들 가운데서는 천연가스 종목들도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공급으로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정제 시설에 불이 났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방산주에서는 로키드 마틴, RTX가 상승을 했고 짐 같은 해운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태양광 종목들이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항공주들과 여행주들은 함께 약세를 띄웠는데요. 유가 상승이 결국 비용 부담으로 연결이 되면서 델타 에어라인스는 3%대로 내렸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4% 하락하는 등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행 관련 종목은 카니발이 4.9% 하락한 22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노르웨이 크루즈는 5% 급락했으며 로얄 캐리비언도 3% 가깝게 밀렸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깜짝 실적에도 13% 급등했던 이 오라클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간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금요일에도 7% 오른 21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오라클은 인공지능 관련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매출로 연간 매출에 대한 전망치까지 높인 바가 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에서 또 희비가 엇갈린 종목이 있다면 바로 어도비인데요. 어도비는 5% 밀린 391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의 실적은 시장 기대치보다 높았고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지만 인공지능과의 수익화의 연결고리가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란의 외교부 장관은 이 전쟁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에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코멘트를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충돌 양상이 커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유가 전망과 함께 이 금요일에 발표된 경제 지표도 해석해 주시죠.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양상이 주말 중에도 계속됐는데요. 이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역시나 보복 의지를 굽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도 있었는데 이미 취소가 됐습니다. 또한 이란은 이번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을 미국이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해 미국에 일절 보복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밤낮 없이 공습을 주고받는 가운데 충돌이 격화하자 결국 월가에서는 중동의 원유 공급 차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다인사이츠의 반다나 하리 CEO는 지난해 4월과 10월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대규모 전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원유 시설이 공격 표적이 될 경우 브렌트유가 최대 $1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고요. 앤디 리포 대표도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향한 보복에 나설 경우에 실질적인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다만 금요일장에 긍정적인 재료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 주신 대로 경제 지표가 있었는데요. 미시간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60.5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월 대비 8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였는데 고율관세 발표 및 정책에 대한 혼란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도 낮아졌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1%로 무려 1.5%포인트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네, 빅스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변동성 장세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 봐야 될까요? 네, 먼저 지난주 증시에서는 사실 물가 지표들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괜찮은 흐름을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보신 대로 주 후반에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의 변수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양국 간 보복전이 확전될지 여부가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라일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아트호건 수석 전략가는 양측의 확전 징후가 나타나면 위험 자산에 먹구름이 낄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번 주에는 또 하나가 있죠.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사실 금리 변동 여부보다는 이후에 나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더 보셔야 할 텐데요. 투자자들은 그동안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는 입장을 그대로 보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기존과 다른 입장을 취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다만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재개 시점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은 7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9월부터 25bp씩 두 번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월가에서도 완만한 물가와 약해진 고용 데이터 같은 이런 지표들이 금리 인하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일정도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6월의 뉴욕주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17일은 5월의 수출입 물가 지수, 소매 판매, 설비 가동률 및 산업 생산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FOMC가 이날부터 열리고 18일 금리 결정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목요일인 19일은 준틴스데이로 뉴욕 증시는 휴장하고요. 20일 5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말씀 주신 이번 주 일정까지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